45조. 이 숫자를 본 순간 많은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요구인가? 삼성전자 노조의 45조 원 규모. 성과급 요구는 단순한 노사 갈등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노조가 선을 넘었다.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회사가 벌었으면 직원에게 나눠야 한다. 누군가는 삼성 직원들이 이미 많이 받는 것 아니냐고 했고, 누군가는 그들이 만든 이익에 비하면 아직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이 사건을 잘못 보게 됩니다. 이 영상은 노조를 욕하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삼성을 편들기 위한 영상도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노조가 45조를 요구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그것은 삼성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노동자도 강해진다. 공장이 멈추면 회사도 멈춘다. 회사가 노동자를 필요로 하면 노동자는 더 많은 몫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 45조 논란은 성과급 논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차가운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수록 노동자는 정말 더 강해지는가? 아니면 회사가 돈을 벌수록 사람 없이도 버틸 수 있는 힘을 먼저 갖게 되는가? 먼저 노조가 왜 화가 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큰 회사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상징입니다. 반도체, 수출, 주식시장, 일자리, 국가 경쟁력. 이 단어들을 말할 때 삼성전자를 빼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AI 시대가 열리면서 반도체의 가치는 다시 커졌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납니다.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커집니다. AI 기업들은 더 많은 칩을 원합니다. 시장은 다시 반도체를 봅니다. 투자자들은 다시 삼성전자를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그 흐름을 봅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버틴 사람들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꺾였을 때도 출근했던 사람들입니다. 야근하고 교대 근무하고 공정 문제를 붙잡고 라인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보상받고 있는가? AI 반도체 호황의 과실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다른 회사와 비교하면 우리의 성과급은 작게 느껴지는가? 이 질문 자체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회사의 이익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회사 실적이 커졌다면 그 실적을 만든 사람들도 자신의 몫을 묻습니다. 그것이 노동의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히 노조가 욕심을 냈다라고만 말하면 안 됩니다. 삼성 직원들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질문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큽니다. 45조. 이 숫자는 삼성 내부에서는 정당한 보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삼성 밖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급 250만 원, 300만 원, 350만 원으로 버티는 사람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협력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계약직으로 다음 달을 걱정하는 사람들, 집값과 대출 이자에 눌린 사람들,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더 불안해지는 사람들,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그들에게 45조는 보상이 아닙니다. 거리감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사는구나. 이 감정이 생깁니다. 여기서 첫 번째 균열이 생깁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삼성 직원도 노동자입니다. 협력사 직원도 노동자입니다. 중소기업 직원도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45조라는 숫자가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같은 노동자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계층을 봅니다. 다른 세계를 봅니다. 이것이 이 논란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노조의 요구가 회사와 노조 사이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요구는 사회 전체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불안합니다. 청년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어렵습니다. 중년은 구조조정을 걱정합니다. 노인은 노후가 불안합니다. 자영업자는 하루 매출이 불안합니다. 직장인은 월급이 올라도 생활비가 더 빨리 오릅니다. 그런 사회에서 45조라는 숫자가 나오면 사람들은 계산보다 감정으로 먼저 반응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들은 저만큼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거칠지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은 성과급을 넘어섭니다. 사회적 분노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야 합니다. 이 사건을 노조가 탐욕스럽다. 로만 보면 너무 단순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노동자를 착취했다 로만 봐도 너무 단순합니다. 진짜 핵심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에 묻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우리에게도 더 나눠달라. 하지만 회사는 전혀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노동자는 분배를 봅니다. 회사는 리스크를 봅니다. 노동자는 과거의 기여를 봅니다. 회사는 미래의 중단 가능성을 봅니다. 노동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라인을 멈추면 회사도 멈춘다. 하지만 회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인이 멈춰도 회사 전체가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과거의 파업은 회사를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많고 대체 생산이 어렵다면 파업은 강력한 힘이 됩니다. 라인이 멈추면 납품이 늦어집니다. 납품이 늦어지면 고객사가 움직입니다. 고객사가 움직이면 회사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회사는 협상장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오래된 노동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회사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회사는 파업이 오기 전에 멈추지 않는 방법부터 준비합니다. 생산지를 나눕니다. 공정을 자동화합니다. 공급망을 분산합니다. 고객사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특정 공장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 합니다. 특정 인력에 너무 의존하지 않으려 합니다. 특정 국가에 너무 묶이지 않으려 합니다. 노조가 라인을 멈추는 힘을 키우는 동안 회사는 라인이 멈춰도 버티는 힘을 키웁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조가 라인을 멈추는 힘을 키우는 동안 회사는 라인이 멈춰도 버티는 힘을 키웁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무서운 것은 노조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것은 앞으로 노조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 문제가 더 차갑게 드러납니다. 반도체 고객사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글로벌 고객사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노사 갈등이 있으니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량을 봅니다. 납기를 봅니다. 가격을 봅니다. 품질을 봅니다. 위험을 봅니다. 한 회사의 내부 갈등이 길어지면 고객사는 조용히 계산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있는가? 공급처를 나눠야 하는가? 다음 계약을 조정해야 하는가?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시장입니다. 차갑지만 시장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감정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노동의 힘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와 노동자가 한 배를 탔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회사도 멈췄습니다. 회사가 멈추면 노동자도 위험해졌습니다. 서로 불편해도 서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은 점점 더 많은 배를 만듭니다. 한 배가 흔들려도 다른 배가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이 공급망입니다. 이것이 자동화입니다. 이것이 글로벌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노동자가 마주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여기서 AI가 등장합니다. AI 반도체 호황은 노동자에게 이렇게 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만든 반도체가 AI 시대의 핵심이라면 우리도 그 이익을 나눠 가져야 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는 동시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 더 많은 이익이 생긴다면 그 이익으로 사람에게 덜 의존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AI 시대의 가장 차가운 역설입니다. 노동자는 AI가 만든 이익을 나누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AI가 만든 이익으로 사람에게 덜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불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닙니다. 사무실에서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AI가 보고서를 씁니다. AI가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AI가 코드를 씁니다. AI가 고객 응대를 합니다. AI가 번역하고 분석하고 설계합니다. 처음에는 보조 도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회사는 묻습니다. 이 일을 꼭 사람이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조용히 옵니다. 회의실에서 옵니다. 예산 검토표에서 옵니다. 채용 계획에서 옵니다. 인사평가에서 옵니다. 신규 투자 계획에서 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 됩니다. 회사는 숫자로 묻습니다. 이 사람은 꼭 필요한가? 공장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사무실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은행에서도, 보험사에서도, 물류센터에서도, 언론사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이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노동은 약해집니다. 반대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노동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삼성 45조 논란은 단순한 성과급 논란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국 노동이 앞으로 무엇으로 협상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과거에는 오래 일한 것이 가치였습니다. 라인을 지킨 것이 가치였습니다. 숙련된 손이 가치였습니다. 회사와 함께 버틴 시간이 가치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회사는 더 냉정하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시스템이 멈추는가? 이 사람이 있어야만 품질이 유지되는가? 이 사람의 판단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가? 이 사람의 경험은 자동화 이후에도 필요한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큰 숫자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5조라는 숫자는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강한 숫자가 항상 강한 협상력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큰 숫자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요구는 쉽게 고립됩니다. 고립된 요구는 힘을 잃습니다. 노조가 정말 강해지려면 숫자만 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밖의 노동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협력사 직원도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주도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의 공장에서 사람이 왜 필요한지 증명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 노동은 어려운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불편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우리 없이도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협상할 것인가? 이 질문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삼성 직원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회사에 출근한 모든 사람의 질문입니다. 회사가 돈을 벌면 내 자리도 안전해지는가? 회사가 커지면 내 협상력도 커지는가? 회사가 AI에 투자하면 나는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점점 덜 필요한 사람이 되는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으셨습니다. 기업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업은 멈추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싫어합니다. 갑자기 비용이 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고객을 잃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항상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덜 흔들릴 수 있는가? 반대로 노동자는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몫을 더 받을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이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 삼성 45조 논란입니다. 노동자는 더 많은 몫을 요구합니다. 회사는 더 적은 흔들림을 원합니다. 노동자는 과거의 기여를 말합니다. 회사는 미래의 리스크를 계산합니다. 노동자는 사람의 가치를 말합니다. 회사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봅니다. 이 싸움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쁘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글로벌해질수록 개인은 작아집니다. 회사가 자동화될수록 숙련은 다시 정의됩니다. 회사가 AI에 투자할수록 노동자는 더 높은 수준의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나는 왜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을 회사가 묻기 전에 노동자가 먼저 물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삼성 노조의 45조 요구가 불편한 이유는 단순히 금액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 요구가 한국 사회의 오래된 믿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회사가 알아줄 것이다. 회사가 잘 되면 노동자도 강해질 것이다. 공장을 멈추면 회사는 협상장으로 나올 것이다. 큰 회사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 믿음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큰 회사에 있어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벌어도 내 몫이 자동으로 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인을 멈춰도 회사가 완전히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이익이 나를 대체할 시스템을 만드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45조 요구는 성과급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돈보다 더 큰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장에서, 앞으로의 사무실에서, 앞으로의 한국 경제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다음 논란은 삼성에서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회사에서, 더 많은 직장에서, 더 조용한 방식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자동화를 준비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안전해질 거라고 믿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강해지는 것과 내가 강해지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삼성 노조 45조 요구에서 우리가 봐야 할 진짜 무서운 이유입니다. 숫자는 큽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큰 것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멈추지 않는 쪽으로 갑니다. 노동자는 대체되지 않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앞으로의 한국 노동이 결정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거대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더 많은 돈을 법니다. 더 많은 설비를 짓습니다. 더 많은 AI를 도입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읍니다. 더 많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묻습니다. 내 몫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조용히 다른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사람 없이도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 두 질문이 만나는 순간 노동의 미래는 차가워집니다. 삼성 45조 논란은 그래서 단순한 돈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해서 나에게 돈을 주는가? 아니면 내가 없어도 되는 순간이 오기 전까지 돈을 주는가?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시대의 협상장은 이미 기울어진 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삼성 직원들에게만 남겨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회사에 출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남겨진 질문입니다. 나는 회사가 돈을 벌 때 함께 강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회사가 돈을 벌수록 점점 덜 필요해지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바로 그 불편함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